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이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최상병 특검법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수용하는 걸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바로 어제 민주당이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검토한 바 없다라고 하긴 했습니다. 논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검토할 만하죠. 왜냐하면 자꾸 이거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면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또 다른 특검 내고 또 거부권 행사하고 이렇게 되면은 최상병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그 국회가 가진 법적인 권한을 갖고 밝혀낼 수가 없어요. 국정조사 안 할 거 아니에요, 여당이. 그럼 국정감사에서 할 수 있는 건 정말 제한적인데 네. 이건 특검으로 밝혀져야 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압수수색도 해야 되고 조사도 불러다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계속 못하게 되면은 이거는 오히려 민주당에게 역풍, 책임이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어쨌든 최상병 특검은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이러한 판단과 생각을 검토할 만하죠. 그러니까 결정된 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좀 논의해보고 검토하는 것은 해볼 만하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검 추천 권한을 넘기더라도 네. 야당이 추천 안 하더라도 네. 받는 게 유리하다. 그렇겠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검토는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주목한 거는 어제 4시 한 40분쯤에 동아일보 보도가 나와서 네. 이제 검토한다라고 하는데 1시간이 안 돼서 검토한 바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나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 난감한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거 받으면 안 된다라는 기류가 더 많은데 전당대회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당대표도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정무적으로 이제 옳으냐 이제 이런 판단까지 들어가서 부인을 한 거고 아니 검토는 할 수 있는데 이게 약간 그 이제 영화 친구에 보면은 약간 그거 같아. 네가 가라 하와이. 네가 가라 하와이. 그거잖아. 그러니까 민주당은 야 국민의힘 니들이 한동훈이 약속했잖아. 네 이거 제3자 니들이 발의해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검토해볼게 이런 거고 국민의힘은 우리는 이제 그럴 생각 없다. 민주당이 가져오면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서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서로 약간 난감한 부분이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먼저 발의를 했을 경우에는 지지층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최근에 이제 소위 말하는 중도 확장, 우클릭 이런 거 얘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종부세 폐지나 뭐 이제 축소 얘기도 하고 있고 1인 실거주 폐지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뭐 완전 폐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축소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를테면 금융투자소득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것도 일종의 이제 중도 확장 그리고 해결하는 이런 해결사의 이미지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검토한다고 보고 결국은 저는 개혁신당이 발의할 것 같아요. 제3자 이거. 그래서 개혁신당 지금 천하람 의원이 지금 미국 국무부 초청으로 지금 친미 정신교육 받고 있거든요. 지금 전 세계 23개국이 다 와가지고 한 명씩 23개국이 지금 친미 정신교육 받고 있는데 그거 돌아오면은 천하람이 발의할 것 같아요. 그 이준석 의원도 오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난감하면 우리가 할게. 그리고 한동훈이 얘기했던 제3자 특검이 대법원장 등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대법원장을 무조건 한 게 아니라 제3자면은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또 말 바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면은 이쪽에서 제 개혁신당 쪽에서 좀 천하람 의원은 개인적으로 만나봤을 때 굉장히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낸 중재안으로 사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어떤 결실을 맺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오히려 한동훈 안, 민주당 안이 아닌 제3자 안으로 천하람 안으로 될 수도 있다. 해결될 뭐 수도 그러면서 이쪽 얘기 저쪽 얘기 다 들어서 니들 얘기 다 반영해서 한번 내가 만들어 볼게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당대표가 일부러였는지 아니면 실수였는지 최근에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등자를 빼고 얘기했어요. 이미. 그만큼 이제 이 최상병 특검법안에 관련해서는 난감하고 곤란하다. 난감할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 안 한다고 하면 말 바꾸기가 되고. 그렇죠. 또 한다고 하면 대통령실과의 또 관계가.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지도자로서 자격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잖아요. 본인 대통령 꿈이 있는데 그냥 대통령에게 잘 보이고 당내 분란을 없애기 위해서 나 말 바꿔 내가 전당대회 나갈 때 제일 첫 번째 약속했는데 이건 정치적으로 내가 미래에 타격이 크겠네?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엄청나게 좀 고심할 것 같은데 어쨌든 현명하게 본인의 정치적인 생명력도 유지하고 여권의 분란을
크게 확대시키지 않는 차원에서 현명한 결정을 하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한동훈 대표의 고민거리이기도 하지만 민주당에도 또 고민거리인 게 뭐 과거 특검들을 쭉 보면요. 이 성공한 특검이 있고 실패한 특검이 있잖아요. 근데 성공한 특검들을 보면 이게 국민의힘이 전신이었든 민주당 전신이었든 야당 추천이었을 때 성공했고 네. 그 외의 추천이었을 때는 다 특검이 실패했다라는 결과가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특검을 무조건 해야 되니까 한동훈 대표 안이든 제3자 천하람 그 원내대표 안이든 다른 걸 받아들였을 때 특검이 실패할 경우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면죄부만 주게 되는 거 아니냐. 실제로 과거에 이명박 정권 때 그 BBK 특검이 면죄부 주고 끝났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또 다시 해가지고 처벌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비밀도 없고 감추려고 해봤자 못 감춰요. 일단은 계속 정상적인 정권이면은 특검 같은 경우에는 권력에 불리하더라도 받아들이는 게 맞는데 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정권은. 그래서 일단은 좀 출발시키는 것이 어떠냐. 그리고 출발해서 여러 가지 조사 내용이 언론에 브리핑이 되고 다른 네. 증언 나오고 제보가 들어가고 그러면 그냥 이것도 쭉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를 주는 식으로 덮으려는 식으로 이 특검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면 국민적인 지탄도 많이 받을 거고 그래서 일단은 출발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만나시는 다른 보수 패널 분들도 생각이 좀 비슷하신가요? 아니요. 스펙트럼이 좀 다양한가요? 아니요. 특검은 안 된대요. 특검만 된대. 소장님의 어떤 저만 굉장히 그래요. 소신 있는 그런 의견이신 아니 근데 거예요. 이지선 앵커님 대한민국 청년이 정말 억울하게 죽었어요. 근데 권력이 그거를 덮으려는 여러 가지 정황적인 증거들이 있어요. 근데 공수처나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정황적인 증거들, 이상한 증거들이 막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요.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듭 얘기하지만 문재인 정권 때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아이 그래 그냥 뭐 지금 공처 수사하고 있으니까 그냥 뭐 뭘 특검을 해. 왜 특검해 이거. 에이, 이러겠냐고요. 권력은 항상 바뀔 수 있고 여야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야지 안 그러면은 공직자로서 국가의 권력을 담당할 사람으로서 네.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전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한동훈 대표가 아직 당 장악이 안 된 상황에서 당 장악은 일단 먼저 하고 나서 최상병 특검법을 장악 안 돼. 장악 안 되나요? 아니 뭐 그러니까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선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일단은 우선순위에서 이제 최상병 특검 밀린 거죠. 당장 눈앞에 선거가 있으면 그걸 또 처리할 수도 있는데 아직 이제 시간도 있고 보궐선거도 있고 뭐 그런 그러니까 10월 13일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이제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제가 보기엔 선택을 강요받게 되고 국민의힘이 내지 않더라도 네.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제 동요가 나오잖아요. 지난번에도 최소 3표의 이탈표가 나왔고 아니 이렇게 제3자가 했는데도 만약에 안 돼? 이거 반대라고 했을 때는 언제까지 할 거야 이거. 언제까지 도루마무 할 건데 이거 3년 내내 할 거야 이런 이제 상황이 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 조만간 뭔가 방향이 나올 것이다. 그렇죠. 네. 다음 주에 뭐 중진의원들 만나서 여러 가지 당직 인선을 좀 정리하고 나면 네. 이게 가장 큰 현안이 될 수밖에 없겠죠.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흥미진진합니다. 자, 어제 국회 법사위 얘기도 해볼게요. 어제 국회 법사위가 이 민생회복지원 특별법, 그러니까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이죠, 일명. 그리고 또 일명 노란봉투법을 표결 처리했습니다. 야당 단독으로 주도로 표결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뭐 좀 고성과 격한 말들이 오가면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네. 그래서 영상 한번 보고 올게요. 오.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위원장석에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거 명령합니다. 퇴거 명령합니다. 퇴거 명령합니다. 퇴거 명령합니다. 앉아있어요. 무슨 퇴거 명령이야? 네가 뭔데? 왜 네가 뭔데? 응? 자, 지금 보셨는데 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석 앞에 몰려가서 항의를 하니까 이 항의를 왜 했냐면 토론권을 더 보장하라. 좀 더 이 법안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해야 되지 않겠냐라면서 위원장석 앞에 나가서 이렇게 좀 항의를 했더니 퇴거 명령을 하겠다라는 경고를 실제 명령을 내리진 않았고요. 네. 경고를 한 3차례 했고요. 그랬더니 이 곽규택 의원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지가 뭔데?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가지고도 뭐 버르장머리가 없다. 박지원 의원도 네. 뭐 그러면 안 된다. 뭐, 네. 뭐 논란이 컸어요. 자, 이런 사실 법사위가 시끄러운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새로운 뭐 상황은 아닙니다만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우리 뉴스 바사삭을 애청하시는 시청자, 청취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덥고 짜증나시죠? 그럴 때는 법사위 회의를 보십시오. 정말 재밌을 겁니다. 저도 그냥 너무 재밌어가지고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네. 정청래 위원장이 좀 위원장으로서 무리한 여러 가지 사회권을 남용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 너무 억지 주장을 하는 거는 같은데 곽규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랑 친하고 저랑 친한 좋아하는 동생이거든요. 네. 그래서 곽규택 의원 큰일 났다. 왜냐하면 정청래 의원이 앞으로 발언권 안 주겠대. 네. 위원장이 발언권 안 주면은 상임위장에서 발언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곽규택 의원 지금 초선 의원인데 빨리 좀 풀고 국정감사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이크 꺼져 있어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하는데 공식적으로 뭐 장관들 불러다가 질의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발언권 안 주면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청래 위원장이 너무 무리한 그러한 명령도 하지 말고 곽규택 의원도 조금 뭐 지가 뭔데라고 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두 분 대화로 좀 푸시라. 유상범 간사가 좀 중간 역할 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김준일 평론가님. 일단은 뭐 곽규택 의원 말부터 하면은 이게 본인 이제 설명을 했어요. 네가 뭔데는 이게 비한데 지가 뭔데는 반말인데 이거는 반말이 아니다. 3인칭 대명사다. 아 정말 재밌었습니다. 일단 재밌었다는 얘기하고 이게 회의, 그러니까 토론이 어떻게 됐냐면은 민주당에서는 이건태, 김용민, 서영교 의원의 찬성 토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곽규택, 주진우, 장동혁, 조배숙의 반대 토론, 그리고 이제 장경태 의원이 토론 종결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종결된 거거든요. 저는 이게 충분한 건지 안 한 건지 토론의 이 숫자가 충분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못 내리겠어요. 사실은 이거는 더 토론할 수도 있고 그냥 끝낼 수도 있는 건데. 네. 어차피 여당에서 이거는 시간 끌기 전략인 건 맞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주는 게 맞지 않았나. 법사위원장이 토론을 좀 더 했어야 됐다. 예,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면은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몇 번을 받아주는 인내심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특히 전 국민 25만 원 지원과 이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분초를 다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며칠 정도 뭐 하루 이틀 더 미뤄지거나 며칠 미뤄진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저는 이런 거에 있어서는 운영의 묘를 이제 하는 게 맞고 네가 뭔데 뭐 버르장머리가 없다 빌런이다 이거 좀 그만 좀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파행으로 이끌려는 여당 의원들의 마음은 알겠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뭐 마음에 안 들어도 그리고 무슨 비겁한 변명이야. 지가 뭔데 네가 뭔데가 그러니까. 근데 재밌기는 해요. 정청래 위원장이 빌런이다 그랬더니 또 정청래 위원장은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빌런이라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받아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정청래 위원장은 위원장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회법만 가지고 계속 나한테 반말하거나 회의 진행 반행하면은 마이크 꺼 퇴장 이게 위원장이 할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은요 민주당의 위원장이 아닙니다. 법사위에 여야 모든 의원들이 있는 곳에서의 위원장입니다. 네. 그래서 중립적으로 더 사회를 잘 보시라 그렇게 충고드립니다. 싸우는 건 간사끼리 싸우고 맞습니다. 위원장은 중립적이어야 한다. 맞습니다. 근데 국회법을 정말 꿰뚫고 있긴 하더라고요. 계속 손에 들고 계속 읽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유상범 의원이랑 뭐 공부는 내가 더 잘했어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실제로 둘이 놓고 국회법 시험 보면 정청래 위원장이 이길 거라고. 그럴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토론 기회를 더 줬어야 된다. 예. 근데 그게 정말 뭐 국회의 어떤 의회 민주주의에서는 맞는 것 같은데 그날 좀 바쁘긴 했던 것 같아요. 뭐 검사 탄핵 조사 계획 맞아요. 의결도 있었고 뭐 너무 많아요. 뭐 업무 보고도 있었고. 그럼 날 새서 하면 많고. 되잖아요. 차수 변경하면 되잖아요. 국민을 위해서, 네. 민생 법안을 위해서. 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럼 왜 그걸 안 해요? 충분한 토론은 필요해요. 야, 우리 두 패널께서 그 의견이 오늘 일치되는 게 많아요. 네. 최상병 특검법 제3자 아니라도 해야 된다 해도 의견 일치했고 그럼요. 자, 이 법사위에서도 좀 이런 사안에서는 여야 토론 기회를 더 많이 줬어야 됐다. 위원장이 좀 심했다. 이렇게 또 의견이 그럼요. 모이네요. 곽규택 화이팅! 사과하시라. 네, 곽규택 네. 의원.